참석해 주신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콩쿠르에 심사하신 분이나 또 콩쿠르 참석 입상자들도 개인 일정 때문에 이미 이제 이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간단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기 계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관악작곡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님이신 서순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결과에 1등을 한 정한들 지금은 자기 개인 일정 때문에 아침 일찍 이도하시고요. 이 입상한 함정민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정민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음악부를 전공하시고 지금 연세대학교로 인해서 계속 수학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위에 입상한 이동훈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동훈님은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작년도에부터 시작한 헝가리의 리스트 음악원에서 저희 콩쿠르에 입상한 콩쿠르에서 예선을 통과한 작곡가 중에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특별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특별상에는 3위에 입상한 이동훈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전은 내년도 올해에 연말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진행된 걸 보면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에서 정기 연주회 때 이 곡을 연주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히 우리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 멀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박수연 선생님을 소개 못해드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연 작곡가님은 일본 관악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인정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제일 덕보 세입니다. 박수연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편안히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 중에 시간 족장이나 우리 심사위원분 중에 일정이 바쁘셔서 먼저 일어서실 분이 있다는 걸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사위원장님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소감은 수상자분들께서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심사를 하면서 이제 콩쿠르 진행되는 과정을 겪었을 때 느낀 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작품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기 계신 분 외에도 입상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데 작곡 콩쿠르 중에서도 이 관악 작곡 콩쿠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드물고 우리나라에서 되게 찾아오기 쉽지 않은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기가 참 어려운 콩쿠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국제적인 행사까지 끌어주신 것만 해도 올해가 지금 3회째로 알고 있는데 조직위원회라든지 여러분들의 노고와 고생이 참 정말 대단히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향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다 평가를 하고 외국에 계시는 심사위원분들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또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이 작곡가들이 관악 작품에 대한 인지도 또 그거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관현악단은 일단 교향악단이라는 위주로 해서 관현악단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악단이다, 정말 전문 관악단이다 하는 거는 정말 손꼽을 필요도 없이 한두 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드문 아주 척박한 환경에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관악을 쓰는 젊은 학생들이 이런 콩쿨과 또 이런 작품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거, 그게 또 이 콩쿨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제주국제관악 콩쿨을 통해서 얻어진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과 동시에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게 또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준비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입상하신 분과 또 입상하지 않고 그냥 지원하신 분들의 사후라기보다는 그 추후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국제 콩쿨이 유명해진 거는 그들이 어떻게 세계 어느 지역에서 콩쿨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갖다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주면서 콩쿨과 조직위원회가의 연결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그걸로써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세계적인 국제 콩쿨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이 제주국제관악제 작곡 콩쿨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정말 심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기대하고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분들도 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 도전하는 참가자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결선까지 진출을 했다가 입상을 못해서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컸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굉장히 함께 결선에 올라왔던 작품들이 높은 수준을 보여줬었고 저도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 점이 있어서 그 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 스스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작곡을 해서 출품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아주 뿌듯한 마음이고요. 사실 제가 음악학을 공부하면서 원래 학부를 작곡을 했었다가 음악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작곡을 하면서 좀 느꼈던 어떤 답답함들, 갑갑함들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보고자 공부를 했었고 그 음악학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영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안고 다시 이제 작곡 석사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정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도전한 이런 경연입니다. 그런데 이 경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작곡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스스로는 굉장히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정훈입니다. 저는 일단 사실 이런 자리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해본 경험이 없어서 약간 횡설수설할 수 있어도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이렇게 결선 진출했는데요. 일단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관악부를 저는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악부를 하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이제 이렇게 곡의 형식이라든지 또 악기 구성 이런 거를 제가 중학교 내내 몸소 경험하면서 얻은 그런 노하우로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으로 어쨌든 쓴 대회지만 다른 저 빼고의 다섯 분의 작품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렇게 경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 다섯 작품들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경험으로만 쌓은 걸로 이렇게 너무 뭐라 표현 약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그 전공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당대학교 작곡 전공. 작곡. 작곡은 그 언제부터 이 음악에 공부를 좀 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관악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일반 인문계를 가서
사실 꿈이 없었고 그냥 공부만 이렇게 그냥 목표 없이 하다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이제 목표를 잡고 중학교 때 했던 그 관악구라든지 이렇게 작곡에 어느 정도 흥미가 있다고 느껴서 네, 그때부터 전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등 하신 분은 언제부터 작곡 관심을 언제부터 작곡 관심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곡을 전공으로 삼기 시작한 거는 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였고요. 그 전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음악에 아주 매료가 돼서 이제 피아노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피아노 학원 다니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 학원 다니고 하면서 좀 피아노에 재미를 들였었고요. 당시에 이제 이루마 작곡가의 곡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 당시에 나와 있었던 작품들의 모든 악보들을 뽑아서 혼자서 연습해보고 이럴 정도로 아주 관심을 가졌는데 피아노 당시에 저를 레슨해주시던 피아노 선생님의 추천으로 작곡 화성학을 공부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던 게 아마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성학을 공부하고 작곡도 좀 해보고 이러면서 좀 흥미를 조금씩 쌓아 나가다가 이제 작곡 선생님이 작곡을 계속 전공으로 삼아서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그때 지금까지 음악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상을 3위한테 드렸는데 이 특별상은 어떤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특별상은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심사위원 중에 그 헝가리 리스트 막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그 로렌드 제트팔이라는 그 교수님인데요. 예. 저희 국제관악제 그 튜바 부분에서 1회대 때 콩쿠르 1회대 때 우승을 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헝가리에서 활동하시면서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으로도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얻은 그런 분이시죠. 저희들이 이제 세계적으로도 사실 관악 작품들이 그렇게 일반 오케스트라 작품보다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작곡 콩쿠르를 한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작년에 제안을 하셨어요. 이 수상 입상자 중에 일단 예선을 통한 입상자 중에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심사하면서 보면서 자기네가 연주할 만한 좋은 그 작품 자기네가 특별상을 주겠다. 그에 따르는 그것으로 그 혜택을 주는 게 그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이게 학교지만은 실제는 우리 기성 연주자 그 연주 단체보다 더 훨씬 훌륭하다 그런다. 거기에서 이 연주에 곡목으로 채택해서 연주를 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그래서 2위를 했던 박한 작곡가의 작품이 실제 연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리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번 행사를 끝나면 이제 저희들하고 실제 이제 지속적으로 협약을 해서 매 저희 콩쿠르에 콩쿠르에 일단은 입상하는 친구들 중에 그 작품 중에 자기네가 선정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특별상을 이제 수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구도로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음악원 원장님하고 실제 협약을 하려고 저희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떤 면이 좋은 그런 멘트는 없었습니까? 왜 선정한 이유를? 거기에 따른 것은 특별한 멘트는 없어요. 자기에게 일단은 선정할 수 있는 권한 자기네 음악원에 주면 자기네가 협의를 해서 저기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3위 소감은 어땠습니까? 받은 소감이. 사실은 제가 이번 콩쿠르에서는 제가 진짜 확신한 것 중에 한 개가 이번에는 진짜 입상을 못 하겠구나 싶었던 게 진짜 6작품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수준이 정말 높고 그 연주 효과라든지 곡 구성 이게 너무 탄탄하시다 보니까 그 이번에는 그냥 즐기다 가야겠구나 했는데 또 생각보다 또 제주 서귀포 관악단들이 그
연주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어쨌든 제가 입상한 게 정말 거의 기적 같다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또 특별상 그 수상되었다고 딱 그 발표됐을 때 사실 상이 입상한 것도 좋았지만 특별상이 어떻게는 저한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어쨌든 제 곡이 그분께 그분 그 교수님께 마음에 드셨는지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채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또 그 작년에 그 수상하신 누나와도 제가 약간 신분이 있었는데 또 그 누나 어쨌든 곡이 1회 요번에 대회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한 번 더 연주된다는 그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곡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곡. 제 곡이 예. 어떤 제 곡의 일단 제목은 한라산 백록담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그 한라산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예를 들자면 김치라는 이름이 뭐 그러니까 어원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아는 것보다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김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랑 마찬가지로 저도 한라산 백록담에 그러니까 제주도에 한라산 백록담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았는데 이번에 곡을 쓸 소재를 찾아보면서 백록담이 한자어로 이제 흰사슴을 뜻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고 또 그래서 흰사슴이 뛰어도는 이렇게 동산이라 해서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알게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한 전설 백록담 전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읽어보면서 딱 곡 쓰기 좋은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곡을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전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백록을 어쨌든 사냥꾼이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걸 어쨌든 이제 그 백록은 신의 어떤 동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신의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사냥꾼은 어쨌든 죽을 운명을 맞이하지만 그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 용서를 빌고 이제 거기서 100년을 더 살았다 이런 전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딱 이 곡 구성이랑도 비슷하게 가야겠구나 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예, 박수현 저희 작곡가님. 우리 박수현 심사위원님께서 정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셨거든요. 예. 이번에 어제 저희들도 들었는데 우리 한국보다 일본이 관악 활동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전 학교에 밴드가 없는 학교가 없고요. 일반 기성, 아마추어 뭐 등에서 전문 악단들도 아주 세계적인 뛰어난 그런 악단을 모여본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서 이제 관악 작곡가로서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그분인데 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미 제주에 이 콩쿠르 심사위로 온다니까 잡지사에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서 그 원고를 좀 아마 평가를 받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현 심사위원처럼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네. 해도 네, 괜찮을까요? 질문을 그 심사를 계속 같이 해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심사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입상자 아니면 결선을 오른 작품 말고 접수된 작품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준이 어떤지, 그러니까 편차가 큰지 아니면 고만고만 해가지고는 조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준이 비슷했는지 좀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그 일본의 관악 작품이 필요해서 아니 지금 그냥 이번 심사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수준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뭐 작품마다 뭐 차이는 있긴 한데 그래도 그 입상 작품도 그렇고 그 아까 그 요냥 말씀했지 그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관악제가 활발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관악 작품도 많은데요. 근데 여기 입상 작품도 그렇고
제가 예선에서 본 악보 중에서도 일본에서 뭐 그냥 레퍼토리 하나가 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제가 느낌이 드는 작품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 지금 국내에서 19명, 국외에서 5명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수상자가 전부 국내 네. 국내인데 국외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 그게 수준이요? 예. 높아죠. 뭐 그러니까 수상을 일단 전혀 못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심사 방법이 네. 조금 바꾸고 하면 아마 결과도 바뀔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표선에 나온 그 6곡은 다 수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하게 한국 분들 전부 수상해야 하니까 1, 2, 3위가 그래서 그게 지금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사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 곡을 잘 썼지만 관악으로 봤을 땐 어떤 뭐 관악 합주에 관한 그 지식이나 기술이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주 민요를 어떻게 그 섞으면서 자기 표현으로 그 작품 속에서 담아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 6분 정도의 작품이 있으니 그 규모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 안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전개가 있었어요. 뭐 그런 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금을 이거 400만 원 우리나라 돈은 얼마? 상금이 얼마죠? 500 정도. 확률이 높아서 500 정도 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아마 저의 생활비도 충당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아마 월세로 나갈 것 월세를. 같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혼자서 살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쪽. 저는 그 이제 5월달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저금해 놓지 싶습니다. 상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느낀 게 적당합니까? 아니면 만족스러운지? 아니 저 위원장님은 어떻게 소감 상금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이런 상금을 책정할 때는 국제 여러 그 콩쿠르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많은 협의를 거쳐 오랜 시간 협의를 거쳐서 이제 액수를 정하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관악 작곡 콩쿠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는 그런대로 국내에서는 좀 하이 레벨 쪽에 이제 상금이 저희들 넣었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통 수준 좀 넘는 편에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특히 그 이번 콩쿠르 끝나고 나면 6월달에 중국에서 그 콩쿠르 연맹 이게 콩쿠르 연맹의 총회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걸 그 연맹에 가입한 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이제 콩쿠르 연맹에 가입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잠깐 여기 그 콩쿠르 연맹의 매니저분이 저희 행사에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좀 살펴보시죠. 그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서 아마 가입 여부가 하는데 이 콩쿠르 연맹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쇼팽 콩쿠르, 뭐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뭐 이런 세계 최고의 그 권위 있는 콩쿠르. 근데 뭐 얼마큼 이제 막강한 힘을 가졌냐면 예를 들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차이코프스키 콩쿨이 연맹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 정도의 지금 어떤 세계의 어떤 평화의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한데 저희들이 이제 이 콩쿨 지금은 이제 가입이 안 됐고도 이제 가입시켜서 이분의 입상한 다른 우리 그 여름하는 관악 콩쿨 입상자들이 혜택받는 것처럼 저희도 부단히 노력해서 병역 특히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이제 단절되는 병역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 등인데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올려놓으려고 하여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금 문제라든가도 현실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 조직위원회가 지금도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저희들 상근하는 직원 몇 되지 않고요. 나머지는 해마다 새로운 분들한테 그 기간만 필요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구멍가게식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도 없지 않았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들도 더 우리뿐만 전체 이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는데 저희들 주저앉을 수는 없고요. 힘들어도 하여 버텨내겠습니다. 혹시 그 작곡 콩쿠르 입상작 이제 뭐 헝가리에서 연주되고 한다고 하는데 안 들리세요? 입상작들 혹시 이후에 연주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뭐 어디서 이제 이런 곡들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다른 그 전문 단체 관악단과 협약을 해서 우리 입상 작품 아까 헝가리에서 그걸 제안해 오시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제주 국제관악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1등하면 그 해 그 단체에서 연주곡으로 이제 위촉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올해 확정된 그 작년에 그 이 입상한 그 작품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관악단에서 연주하기로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뭐 문화예술 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서 그분에게 새로운 작품을 위촉을 해서 올해 연주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 작품을 의뢰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해보면서 쭉 앞으로 계획은 입상한 곡들 저희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로 보면은 좀 낮은 작년은 높은 레벨을 요구했고요. 올해는 좀 낮은 학생들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U13 대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뭐 지정곡으로도 저희들 활용할 거고요. 가능한 한 이 입상된 작품도 저희들 많이 연주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지금 저 콩쿠르 작곡가 분들이 연령대가 보통 청년 위주로 많이. 예, 저희들 이번에 5개국이면 5개국 4개국 5개국 24명이 제처럼 보니까 보통 이게 저희들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 기성 작곡가들이 참여는 못합니다. 지금은 만 40세 이하로 지금 40세 이하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저 제주에서 수상했는데 소감, 제주도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거 좀 하고 끝내죠. 앞으로 계획 계획하고. 같은 거. 교육과 함께 제주 이미지. 사실 제가 작년에도 그 본선 진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번 그 겨울 방학이 되면서 느꼈던 게 그 작년에 제가 수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수상하고 연주한 거는 사실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제주도에서 봤던 그 진짜 같은 한국이지만 그 이국적이었던 이 바다와 이렇게 약간 그 야자수 같은 이런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고 이렇게 그
그 햇살이 드는 그 빛깔, 그 본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빛깔. 어쨌든 그 제주도만의 이미지가 이게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아 이번에도 제주도 한번 가봐야겠구나 싶어서 그 어쨌든 또 이번 해에도 또 콩쿠르를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 사실 그 제가 또 관현악보다는 사실 또 중학교 때 영향으로 관악에 대한 어떤 애정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또 관악제로 되게 엄청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관악 작품을 되게 엄청 많이 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요 이 콩쿠르에는 2위를 하면은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연령 제한도 있지만 1위를 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위, 3위는 다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사실 제주도라는 섬 자체가 저에게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이렇게 기억에 한동안 남아 있었는데요. 작년에 한강 작가님께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작품들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 소설을 작년에 이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제주라는 곳이 이렇게 아픔이 많은 곳이었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곡 소개에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듯이 이번에 썼던 구멍이라는 곡은 저의 어떤 제주의 이런 아픔을 모르고 지냈던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참회효과 같은 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성을 담아서 쓴 곡으로 출품을 하게 되었었던 거고요. 그 소설을 읽기 전과 후로 제 머릿속에 제주는 조금 다르게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소설을 읽기 전에는 그냥 뭐 유채꽃이 아름답게 피는 섬, 뭐 돌들이 다 까만 섬, 어딜 가나 귤농장이 있는 섬 이렇게만 기억을 했다면 지금 저에게 제주는 군데군데 비어있는 마을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몇십 년 동안의 긴 세월을 동안 안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역사를 간직한 섬, 이렇게 기억에 남게 돼서 앞으로의 저의 어떤 이렇게 작곡 활동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소설을 읽은 이후로 제가 다짐했던 것이 좀 세상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고 앞으로도 위로 그리고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을 좀 담아내는 작품들을 앞으로도 계속 쓰면서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작곡가님도 이 바램을 희망 앞으로 이 콩쿠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콩쿠르는 아주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한국의 관악 활동을 더 활발하게 선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제주도, 특히 제주도 민요 같은 게 그 본도에 있는 많은 민요도 매력적인데 여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제주 민요를 널리 알리고 뭐 그 작품 속에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였지? 세 번째가 그 관악 작품 그 작곡가가 여기 어느 세계에서도 작곡가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그 관악 작곡가로서 생활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전문 작곡가들이 그 관악 작품을 기회로 해서 그 자기가 좋은 그 작곡 활동하면서 자기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도 이 콩쿠르하고 관악제 전체가 더 저도 같이 그 일을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말씀. 네. 어떤 어려운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준비를 해나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참 입상해 주신 분 교수, 이 작곡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